그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을 뿐인데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답이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닥 아끼며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도 많은지 신기할 따름이죠. 지금 벌고 있는 수입만으로는 괜찮은 아파트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제가 어떻게 해서 준서울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축과 절약만 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할 당시에는 아파트 살 엄두도 못 냈어요. 그땐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가진 돈도 없어서요. 대출까지 받아서 빌라를 샀어요. 그리고 몇 년간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때 고생한 이야기 말고요. 어떻게 퇴사까지 하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때 저처럼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맞벌이에 절약, 저축, 대출, 원금, 이자 갚으면서 엄청 빠듯하게 살았어요. 월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활비는 최대한 아끼고 이자가 높은 상품을 찾아서 저축하는 방법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맞벌이니까 대출금 갚는 게 엄청 버겁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무조건 아끼고 모았어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했고요.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최저가 찾아서 쿠폰에 카드 할인까지 받아서 최대한 저렴하게 사려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죠. 핫디로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수시로 들어가서 뭐 싸게 올라온 거 없는지 찾아보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지 기웃기웃 거렸어요. 상품을 살 때요, 최저가만 보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좋다는 것들 위주로 썼죠.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 버즈가 유행할 때도 QCY T1 사서 쓰고 그랬어요. 가성비가 좋긴 한데 말 그대로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디자인이나 절대적인 성능은 포기하고 살았죠. 비싼 상품이 다 비싼 값어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게 그 가격보다 더 좋은 경우도 별로 없더라고요. 핸드폰 바꿀 때도 어디에서 얼마까지 페이백을 주는지, 어디가 조금 더 싼지 그런 거 계속 찾아봤어요. 그리고 어떤 카드를 써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열심히 알아봤죠. 그리고 상품권을 사서 카드 실적을 채우는 상테크 뭐 그런 것도 매달 했어요. 진짜 몇백 원부터 몇만 원까지 절약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찌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예요? 암튼 이렇게 절약하고 저축하면 분명 조금씩 나아지기는 해요. 대출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무조건 아끼면서 생기는 비효율도 있더라고요. 절약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도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예를 들어서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강의 비용이나 공부하고 책 읽는 데 드는 시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끼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나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랑 비용까지는 절약하는 게 아닌데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결국 계속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스스로 쪼이기만 하면서 살다가 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제가 살던 빌라 가격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진짜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한 단계라도 올라서지 못하면 앞으로는 점점 차이가 심해질 것 같더라고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당장은 아파트를 살 돈도 없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절약과 저축만 해서는 제가 원하는 걸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안 돼, 절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세상을 보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은데 나만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절약과 저축, 맞벌이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요,
추가로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부업들을 찾아서 해보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직장인 월급이 주는 그 안정감을 탕 깨고 나와서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성취하고 그걸 수입으로 만드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수입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사실 보통 직장인이 월급만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산다는 건 진짜 어렵죠. 이런 기사나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15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부업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야 거기에 대출을 보태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워라벨. 이제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네요. 워라벨이라니. 저는 워라벨 말고 빨리 경제적 자유인가 뭔가 그거 달성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네요. 암튼 다시 돌아와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게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출근을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부업 잘하는 법 생각을 해요. 그리고 퇴근하면 육아하고요, 육퇴하면 또 일을 합니다. 이때 아이를 재우다가 제가 재움당한 적이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꿀같은 휴식, 당연히 없고요. 여행도 몇 년간 거의 못 다녔습니다. 명절에 본가나 처가에 갔을 때도 방에 노트북 세팅해서 일하거나 강의 보고 그랬어요. 당연히 가족들도 엄청 고생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일하는 동안 아이와 놀아줄 수 없잖아요. 와이프가 육아와 살림의 대부분을 맡아서 해줘요. 결국 저희는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고 제가 외벌이를 하게 됩니다. 와이프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 게 워라밸을 포기하고 부업을 했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판단의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얼마나 허투루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끼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썼다면 지금은 어떤 게 효율적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빌라에 살던 저는 한 단계 올라서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택했고 그걸 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나름 성과로 지금은 맞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퇴사를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죠. 회사에 고용되어서 워라밸을 찾던 삶에서 지금은 워라밸은 없지만 직원분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부업해서 퇴사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른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